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복통을 주소증으로 한 10세 남자아이가 자반증으로 진단을 받아서 이소한의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붉은 반점 없이 복통만 주소증이었고, 복통이 너무 심해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각종 검사를 통해서 12지장에 염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고요. 입원하는 기간 동안 이제 스테로이드와 이제 소염 진통제 등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서 복통은 점차 이렇게 잦아들었는데, 이제 3일째 되면서 붉은 반점이 나오니 그때서 이제 페노실라닌 자반증, HS 자반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통은 가라앉고 붉은 반점도 가라앉아서 퇴원을 했고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였는데, 문제는 3주 후에 다시 복통이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복통이 다시 심해서 이제 처음에 입원했던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복통이 심하지만 특별한 처치법도 없고 어디에 뭔가 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자반증이라는 진단 하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스테로이드 투여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 며칠 안정한 후에 다시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했고요. 다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해서 집에 퇴원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복통이 너무 심해서 학교도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제 한의원에 처음에 내원을 했을 때도 이제 배를 부여잡고 잠시도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생활검진 체질 진단을 통해 소호민으로 진단이 내려졌고요. 이제 한약 치료, 그다음에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체질별 뜸 치료, 이제 식이요법 교정은 반드시 들어가고 식이일지 작성을 하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 초반에는 복통을 제어해서 일상생활을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중에서 체질에 맞는 것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와 병행을 하도록 권해드렸고요. 점차 복통이 잦아들면서 소염 진통제의 투약 횟수 복용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2, 3주가 넘어가면서는 소염 진통제는 끊으셨고요.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체질 진단, 식이요법 교정, 생활 교정으로 바로 잡아주면서 치료가 점차 종료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반증에서 복통이 생기는 이유는 피하에 있는 혈관의 염증에서 복부에 있는 장기들까지 염증이 조금씩 이제 과민 염증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민 염증 반응이 이제 팔다리에 있는 관절 쪽에서 나타나면 팔다리가 아픈 관절통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치료에 있어서 증상을 제어하고 통증을 제어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도 초반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것들을 권해드렸죠. 하지만 이번 치료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런 치료만으로써 뭐 스테로이드제나 이제 소염 진통제만으로 증상을 제어하고 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처치를 해주지 못하면 또다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약이 그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가 복약이 끊어지면 다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경우도 그러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자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만성 두드러기, 만성 피부 질환 같은 경우는 증상을 제어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근본적인 원인, 이제 왜 그런 염증이 생기는 것들인가, 내 면역력은 어떠한 것들인가, 내 체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과 병행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식이요법, 생활요법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피부 건강법에서 자꾸 강조하는 점입니다.